자, 간단하게 이제 봅시다. 자, 이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이라고 써 있는데요. 1차 세계대전의 배경은 바로 삼국동맹과 삼국협상 간의 대립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삼국동맹이라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었느냐? 이 독일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나라들이 바로 영토를 이제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나라들, 이 팽창하려는 야욕을 보였었던 나라들이고요. 삼국 협상은 그에 대응해서 이제 움직였었던 그런 나라들이었었습니다. 자, 이 독일이란 나라는 비스마르크라는 인물이 이 철혈 정책을 펼치면서 막 크게 이 힘을 막 나라도 통일하고 이 나라의 영토를 막 넓히려는 야욕을 보였었죠. 자, 그런 것들을 보였었는데요. 자, 이 범게르만주의, 게르만족이 바로 이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로서 이제 이 막 주변으로 팽창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런 거에 대응해서 이 범슬라브주의라는 그런 주의로서 이 러시아 이 계통의 나라들이 이제 러시아가 이제 대응하면서 대립하게 됐었던 게 바로 범게르만과 범슬라브족 간의 대립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직접적인 발단은 바로 뭐였냐면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죠. 바로 뭐냐면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어디를 집어삼키게 되냐면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입니다. 자, 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사실 어떤 나라가 가져가기를 원했었냐면은 이거는 지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가져가 버렸거든요. 근데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가져가기 전에 세르비아가 가져가려고 했었어요. 자, 이 세르비아가 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가져가려고 했었는데 왜냐면 여기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이 세르비아 계통이 좀 더 많아요. 세르비아 계통은 바로 슬라브족입니다. 근데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바로 뭐예요? 게르만족이죠. 자, 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먼저 가져가면서 세르비아가 분노하게 되었고요. 이 세르비아 청년이 바로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를 죽이면서 죽였었던 사건이 바로 이 사라예보 사건이고 사라예보 사건으로 인해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었다라는 겁니다. 자, 전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동맹국과 협상국이 이제 편가르기를 하면서 싸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삼국 동맹국 아까 어디 있었어요? 바로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죠. 근데 여기서 삼국 동맹이 이렇게 연합해서 싸운 건 아니에요. 바로 이탈리아는 참전하지 않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이제 합쳐서 참전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누가 합쳐서 참전하게 되냐면은 오스만 제국이 참전을 해요. 자, 오스만 제국 그리고 또 불가리아도 참전을 하게 됩니다. 이 오스만 제국과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도요. 식민지의 힘을 잃어가고 땅도 뺏겨가서 뭔가 불만이 가득 차 있었던 영토 확장하고 싶었던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바로 이 침략의 목적을 가졌었던 동맹국과 힘을 합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있었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삼국 협상국이 좋은 조건을 제시하게 되어 이탈리아가 원하는 땅 주겠다라고 하니까 협상국 쪽으로 전환하게 됐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독일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움직임을 보이게 되느냐? 벨기에를 먼저 침략을 하게 돼요. 자, 이 독일이란 나라가 이렇게 있고 프랑스가 바로 옆에 있다라고 치면요. 프랑스로 바로 치질 않고 이 프랑스 위쪽에 있는 벨기에를 치게 된 겁니다. 벨기에를 쳐서 이렇게 공격이 들어갔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벨기에 침공한 후에 프랑스로 진격을 해서 빠르게 공격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었던 이런 작전. 그게 바로 뭐였었냐면은 슐리펜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 매우 빠른 속도로 프랑스를 점령하지 못하죠. 왜 그러냐면은 참호 땅굴을 파가지고요. 이 버티기 작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빠른 속도로 이 프랑스를 제압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지만 이 대륙 부분은 이제 프랑스를 이제 점령하지는 못했지만요.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영국이 또 뭘 하게 되냐면은 이 북해 지방을 봉쇄해 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독일이 그래도 나름 가진 식민지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데로부터 뭔가 물자를 지원받고 이렇게 자원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그런 그 통로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이 뭔가 길을 뚫고 그다음에 이 삼국 협상국에 뭐 이런 자원들까지 다 이렇게 끊어버려야 자기한테 전쟁에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다, 자기 주변에 오는 이런 배들, 이 유럽 쪽으로 오는 모든 배들은 다 내가 침몰시켜버리겠다라고는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치게 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중에 이 미국인들이 많이 탔던 배가 이 독일의 잠수함에 의해서 침몰당하게 되면서 미국이 참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전쟁 중에 독일은 서쪽을 이렇게 프랑스 쪽 서쪽을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어디를 공격하게 되냐면은 러시아를 공격하게 되는데요. 자, 러시아와 이제 전쟁 중에 독일은 사실 러시아랑 전쟁 중에 많이 러시아를 이기고 있었어요. 러시아는 그만큼 후진적인 지역이었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러시아 내부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요. 러시아는 이 1차 세계대전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 여기 있고요. 자, 러시아 혁명의 배경도 옆에 밑에 써 있으니까 참고로 쭉쭉쭉 보자면 러시아 혁명은 왜 일어나게 되느냐? 이 뭐 노동 계급 이런 계층들이 성장하고 그다음에 뭐 사회주의 정당 이런 것들이 이제 설립이 돼 가지고요. 이 노동자의 인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었는데요. 자,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시위를 열게 돼요. 근데 그런 시위를 뭔가 이 정부 측에서 이들의 요구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들을 그냥 쏴서 다 죽여버립니다. 자, 이렇게 이 정치적, 경제적 권리 승인을 요구하는 그런 요구를 평화 시위를 이제 총칼로서 이제 제압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 러시아 내부에서 이 정부, 이 짜르 정부에게 그러니까 황제한테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반감을 이제 좀 누그러뜨리는 차원에서 뭔가 개혁도 이제 좀 벌였었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사람들의 삶이 더 힘들어지게 됐고요. 결국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전쟁 계속 독일한테 지고요. 이 독일한테 지면서 이 민생이 이 노동자들 농민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었다라는 겁니다. 노동자 군인 중심의 혁명이 이제 발생하게 돼 가지고요. 이 니콜라이 2세 드디어 이제 황제가 퇴위를 하게 되고요. 이 임시 정부가 구성이 됩니다. 황제가 없는 임시 정부가 구성이 됐는데, 자, 농민과 노동자가 중심이 돼서 이런 혁명을 일으켰으면 농민과 노동자들이 원하는 방식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농민과 노동자들은 뭘 원했었냐면은 전쟁을 끝내길 원했어요. 근데 전쟁을 이 임시정부 케렌스키 내각은 끝내지 않습니다. 계속 전쟁을 지속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 군인들이 뭐냐? 나는 이 전쟁 끝내라고 하려고 지금 이렇게 혁명을 일으켰는데 왜 전쟁이 안 끝나냐라고 하면서 이 전쟁을 끝내는 것을 주장했었던 레닌 쪽이 이제 그런 이 민중들의 요구를 이제 캐치하고 이 볼셰비키 다수당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볼셰비키가 무장 봉기를 일으켜서 이 임시정부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에트 정부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자, 이 혁명 이후에 이 레닌은 아까 지금 뭐 했었어요? 나라에서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바로 뭐예요? 전쟁을 끝내는 거죠. 자, 전쟁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끝내는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자, 이거 독일과의 강화 조약이에요. 자, 독일한테 어찌 보면은 많은 권리들을 내어주게 됩니다. 자, 왜 독일한테 많은 권리를 내어주게 되냐면 독일한테 계속 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과 더 이상 싸우지 않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지금 전쟁을 끝내는 게 이 정부가 살아남는 길이죠. 성난 민중들을 달래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많은 권리들을 내주면서라도 이렇게 독일과의 전쟁을 끝냈었던 조약이 바로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입니다. 자, 이렇게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을 이제 맺고요. 그 다음에 전시 공산주의를 이제 실시하게 돼요. 바로 뭐냐면 이 전쟁 중에 이제 공산주의
급격한 공산주의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막 이제 그 집단 농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물가가 폭등하고 민중의 삶들이 안 좋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거를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시장 경제 부분을 일부 수용을 해야 되겠다. 일부 그냥 다시 사람들의 생산 의욕을 고취시키고 하는 그런 신경제 정책을 펼치자라고 하면서요. NEP라고 부르는 신경제 정책이에요. 자, 이 신경제 정책을 펼치면서 이게 이 좀 공산주의의 급격한 움직임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완만한 사회주의 국가를 구성하도록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비에트 이렇게 국가가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이제 확립이 되고요. 이 레닌이 죽고 이제 후계자 스탈린이 저 권력을 잡게 됐었는데 이 스탈린은 이 독재 정치를 펼쳤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 세계 대전은요. 어떻게 종결이 되느냐? 동맹국이 항복해요. 누가 참전했기 때문에 미국이 참전해 가지고요. 깔끔하게 그냥 쫙쫙쫙 이겨버립니다. 자, 그래서 오스만 불가리아,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항복하고요. 그다음에 독일은 이제 내부적으로 혁명이 일어나서 어차피 항복한 거죠. 자, 독일도 항복하면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이라는 이름답게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특히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엄청난 피해를 봤기 때문에요. 독일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가 컸어요. 그래서 독일에 대해서 엄청난 보복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식민지와 그 다음에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독일의 땅까지도 이 프랑스가 공격해서 이제 뺏기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라고 써 있는데요. 자, 이 부분하고 또 잠깐 또 잘라서 또 이따가 다음 챕터로 할 거예요. 자,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인데요. 자,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여기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3.1운동 전후 해가지고 이 파리 강화회에 파견된 인물이 있었죠. 바로 누구예요? 김규식이죠. 김규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되기 전에는 이 파리 강화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신한 청년단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일원의 자격으로서 또 한 번 파견이 됩니다. 같이 알아두시고. 자, 아무튼 파리 강화회의는요. 1차 세계대전을 끝내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처리에 관한 회의였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윌슨이라는 인물이 민족 자결주의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이제 평화원칙 14개조를 제창하게 되는데요. 자, 이 결과는 패전국의 식민지는 이제 독립 상실하게 되고요. 배상금을 막대하게 물게끔 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 1차 세계대전 파리 강화회의에서 이제 마련한 체제를 바로 베르사유 체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독일은 식민지 없고요. 배상금 엄청나게 많고요. 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데 이 문제점은 바로 뭐냐면 이 가혹한 양의 배상금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갚기가 매우 어려울 정도로 가혹한 배상금이었었다라고 알아두시면서 이 독일 경제가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 번의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국제연맹이라는 게 창설이 되게 되는데요. 자, 이 한계는 바로 뭐냐면 이 미국이 이거 만들자고 했었는데 미국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침략 국가를 제재할 군사력도 이제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처럼 패전국이었었던 이 독일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도 이제 여기에서 초창기 때는 이 국제연맹에 참여를 하지 못합니다. 나중에서야 참여하게 돼요.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이라고 써 있는데 이 민주주의 민주, 백성의 주인이죠. 이 사람들이 평민들의 중심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마련이 돼가고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평화를 위한 노력, 군비 축소 노력인데요. 부전 조약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부전 조약은 싸우지 말자라는 조약이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워싱턴 회의가 있어요. 이 워싱턴 회의는 아까 앞에서도 살짝 얘기를 했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바로 뭐냐면 동아시아의 이제
열강의 이해관계 조정과 군비 축소 뭐 이런 내용인데 동아시아의 열강 바로 어디겠어요? 일본이에요. 자, 일본을 저지하기 위한 그런 회의였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은요 1차 세계대전 때 엄청나게 이익을 봤어요. 바로 뭐냐면은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중국 내의 땅 뭐 산둥반도나 이런 곳들을 일본이 집어삼켰습니다. 자, 그런 일본이 막 이런 이 전쟁의 기회를 틈타 가지고 막 영역 확장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니까 일본을 좀 제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본을 저지하는 이 회의였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런던 회의라는 게 있는데요. 런던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 뭐 잠수함 무장, 그러니까 이 뭐 배죠. 배 생산에 대한 이제 제한 규정이었었다라고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로카르노 협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협정인데요. 뭐 이거는 독일의 수상이었나요? 그 인물이 아마 했었던 그런 협정이에요. 자, 그리고 이 켈로그 조약, 켈로그 브리안느 조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이 부전 조약,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조약인데 바로 뭐냐면 이 국가 정책의 수단으로 전쟁을 이용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전쟁을 하자. 이런 거는 안 된다라는 그런 조약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전후 아시아 각국의 민족운동이 있는데요. 여기 뭐 민족운동, 우리는 여기 이 독립의 과정에서 이 3.1운동의 과정들을 보면서 다 이제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3.1운동 이런 것들을 일으켰고, 이게 중국에서도 5.4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났었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 중국의 민족운동 여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여기는 내가 저번에 한번 쭈루룩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좀 잘 봐야 돼요. 자, 중국은요, 이 신해 혁명이 일어났었죠. 자, 1911년 신해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해 혁명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청나라 정부가 없어지고 중화 민국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정식 대총통으로 위안스카이가 이제 정식 총통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얘가 바로 황제가 되자라고 하는 제재운동을 벌여요. 자, 그렇지만 얘가 제재운동 벌이다가 죽습니다. 근데 얘가 제재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일본하고 잘못된 협상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21개조 조항인데요. 자, 이런 상황을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얘가 죽였는데 이 중화민국이 쪼개지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이 위안스카이의 부하였었던 애들이 바로 이 중국을 쪼개서 나눠 가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화민국의 정부는 실제로 이 중국 대륙의 남쪽에만 이렇게 이 중화민국 정부의 말을 듣는 땅은 이 중국의 남쪽 지역에만 있고요. 이 북쪽 지역에 각 곳곳은 이런 군벌이라는 애들이 이제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군벌 이런 애들이 이제 나 니네 말 안 들어, 나 여기 내 땅 막 이래버린 거예요. 자, 이러면서 영토를 자기 멋대로 이 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런 정부가 이때 당시에 이 위안스카이가 죽고 이 정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게 바로 다시 이제 가졌었던 게 바로 순원인데요. 순원이 이런 군벌을 다시 때려잡고 하나의 중국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려고 이제 뭘 하게 되냐면은 국공합작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공산당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국은 국민당이에요. 중국을 중화민국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주 정당입니다. 국민당과 공산당이 이제 합작을 벌이게 되는데 왜 이런 신생 정당과 합작을 하게 되느냐라고 이제 의문이 있겠죠. 자, 이 공산당은요, 정말 이 신생 공산당이에요. 뭐 마오쩌둥이 만들었었던 공산당인데, 얘네들과 합작을 하는 목적은 바로 뭐냐면은 이 사회주의 국가였었던 소련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였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원의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이 이제 결국엔 연합을 해가지고요, 이 북쪽 군벌들을 타도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요, 자, 이 군벌들이 어찌 보면은 중화민국 정부의 북쪽에 있죠. 그래서요, 이 북쪽에 얘네들을 토벌하자라고 하는 북벌 운동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군벌들을 토벌하는 운동 이름 자체가 북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군벌타도 북벌입니다.
자, 이 북벌 이런 것들을 하게 됐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북벌을 완수한 게 바로 이제 국민 뭐 혁명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자, 이 장제스가 바로 이 북벌을 완수하고 나서 뭘 하게 되냐면은 이 공산당을 이제 탄압하기 시작해요. 자, 이 중국 공산당을 탄압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뭐냐면 북벌 완수 과정에서도 공산당을 탄압하는데 이 장제스는 이 지금 나라에서 제일 위협적인 존재는 바로 이놈의 공산당이다라는 거였어요, 생각에. 그래서 공산당을 지속적으로 때려잡았었던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국민혁명이라는 것은 북벌을 완수했다라는 게 바로 이 국민혁명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장제스가 계속 공산당을 때려잡으니까 공산당은 피해야 되겠죠? 숫자가 애초에 적어요. 그러니까 이 도망다닙니다. 그걸 바로 대장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아까 이 국민당의 메인 구성원이 누구였냐면 마오쩌둥이에요. 마오쩌둥이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 마오쩌둥이 결국에는 막 계속 도망다녀요. 그러면서 이 소비에트 임시정부 말 그대로 이제 이 공산당이 만드는 그런 정부를 이제 실제로 뭔가 이렇게 중국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시정부, 우리나라 임시정부처럼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정부를 만들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장제스는 계속 공산당을 때려잡아요. 자, 이런 것들 계속 때려잡으려고 하니까 공산당 계속 도망가겠죠. 자, 이 대장정이란 말은 좋지만 이건 도망간 거예요. 계속 도망다녔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은 이렇게 이제 도망가는 중간에요. 자, 이 도망가는 중간 이 대장정이 이제 시작되기 이런 전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은 1929년에 대공황이 있게 되죠. 자, 대공황이 있게 되면서 일본도 또한 제국주의 국가로 이제 변신하게 됩니다. 이제 다른 나라 침략하는 나라로 변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켜요. 그래서 만주 지방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이 일본이 이제 중국 대륙을 막 침략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 침략해 나갈 때 이 장제스라는 인물, 중국 중화민국의 이제 지도자는요, 이런 일본을 막는 게 아니라 계속 공산당만 때려잡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 공산당은 이렇게 계속 도망다니면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싸울 게 아니라 바로 누구랑 싸워야 된다? 일본과 싸워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게 돼요. 실제로 막 이렇게 이들은요 도망다니면서도 일본군과 맞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여론이 이제 농촌을 돌아다니면서 이 농촌의 이런 사람들이 이 공산당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모습으로 점점 변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 자, 근데 이놈의 이 장제스가요 계속 이 일본이 이제 중국 본토를 계속 장악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본과 싸우는 게 아니라 공산당만 때려잡으려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 중국 이 국민당 내부에서도 뭔가 반기가 있겠죠. 그게 바로 이게 반기를 들었던 사건이 바로 시안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이 장제스를 가둬버린 거예요. 가두고 이제 이 국민당과 공산당이 힘을 합쳐서 이 내전을 중단하고 이제 일본을 때려잡자라고 하는 그런 합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 장제스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 이제 중일 전쟁이 발발하게 돼요. 이 중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이 2차 국공합작이 이제 딱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뭐 순서를 굳이 따지면 시안 사건, 그다음에 중일 전쟁, 그다음에 국공합작 뭐 이렇게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인도의 민족 운동 이런 게 있는데요. 인도 같은 경우에도 원래 아까 인도 국민회의가 있었죠. 이거는 영국이 만들어졌었던 거라고 있었잖아요. 영국이 이 회유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이 인도 국민회의가 오히려 이 반영 운동을 벌이는 그런 중심이라고 있었죠. 인도 국민회의의 간디가 바로 이 영국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였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1차 세계대전 때요. 이 인도는 이 영국과 힘을 합쳐가지고 싸웠어요. 바로 뭐냐면은 이 영국이 인도한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너네 우리 도와주면 너네 자치권 줄게. 막 이런 식으로 제안했었는데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겠죠. 그러니까 이게 약속 안 지키니까 간디가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벌였었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자치 내놔라 하는 그런 운동, 이 소금 행진을 벌였었다라는 거고요. 자, 이 간디는 그래도 평화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 네루는 이제 좀 더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었다라는 겁니다. 독립 동맹을 만들어 가지고요. 완전한 독립 이런 것들 요구하는 이제 파업과
침략과 무력 투쟁 이런 것들을 벌였었던 것이다라고 알아두시고 결국에는 이 영국이 자치권을 인정하게 됐었다라는 겁니다. 뭐 동남아시아 여러 민족 운동들은 우리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냥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인데요. 자, 여기 일단 끊어서 또 2차 세계대전 따로 할게요.